돈 빌려간 놈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놈이 어떤 놈일까? 마치 너구리를 연상시키는 호덕한 인상의 대부업체 사장이 눈앞에 있는 청년에게 말했다. 많이 빌려간 놈?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되지. 받을 돈이 많아지니 반대로 환영해줘야지. 갚지 않는 놈? 그것도 마찬가지. 애들 풀어서 어떻게든 갚게 만들면 되니까. 사장은 긴장한 채 앉아있는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마쳤다.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너 같은 놈들이지. 푼돈 빌려가 놓고 갚을 능력도 없는 놈. 애들을 풀려고 했더니 받을 돈이 적어서 수지 타산에 안 맞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또 아깝단 말이지. 그 말에 청년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내 앞에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대로 약속 지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사장은 앞에 있는 서류처를 들여다보곤 말을 이었다. 원금 200만 원에 이자가 870만 원. 나같이 돈 운전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이 정도는 푼돈이지. 근데 이런 푼돈을 잘 관리해줘야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지. 그렇다고 이런 일에 애들 쓰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제법 큰 돈 빌려놓고 도망친 놈이 있는데 오늘 막 잡아왔지.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바빠서 이놈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이 번거로운 일을 대신 좀 해줘야겠어. 놈한테 돈만 받아내면 네 놈 빚은 다 면제해주도록 하지. 면제라는 말에 청년의 얼굴에 기대감이 떠올랐다. 받아내다니요? 제가 무슨 수로 받아내죠? 청년의 말에 사장은 말없이 지하실로 청년을 데려갔다. 두꺼운 철문이 달린 여러 방들이 있는 지하실은 피비린내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법인이 인륜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돈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사장은 청년을 방 한 곳으로 들여보냈다. 그 방 한가운데는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각종 공구들과 날부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봐, 여기서만큼은 돈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지? 네가 할 일은 저놈이 돈 뱉어낼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돼. 받아내는 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정성스레 괴롭혀주기만 하면 돼. 밤낮 가릴 것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청년은 의자에 묶여있는 남자와 테이블 위의 공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난 돈만 받으면 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이곳에선 아무 문제 될 게 없으니까 죽이지만 마. 아,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팔아치울 만한 곳은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그 말을 끝으로 철문이 닫혔다. 청년은 주저하며 묶여있는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입이 막혀있어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눈은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 남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을 마주본 순간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곤 한숨을 쉬었다. 눈을 마주치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잠시 고민하던 청년은 그대로 뒤를 돌아 철문으로 향했다. 저 후덕한 사장한테 못하겠다 말하고서 빌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근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무슨 수로? 청년은 작게 중얼거리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정신 차리자. 그렇게 쉽게 구할 돈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지. 200만 원도 못 갚아서 1000만 원까지 불려놓고 무슨 수로 돈을 갚아? 청년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돈을 갚아나갈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을 마련한다 해도 곧장 술집이나 도박으로 날려버릴 게 뻔했다. 청년은 다시 뒤를 돌아 테이블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었다. 청년이 나가려 하자 안심했던 남자는 청년이 망치를 집어들자 또다시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어떤 짓이라도 해도 되지? 청년은 망치를 치켜 올리고 묶여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아까와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무어라 열심히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남자의 팔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뼈가 부러질 만큼 강하게 휘두른 건 아니지만 고통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남자는 비명을 내지르며 더욱 격하게 발버둥쳤다. 이 한 번의 휘두름으로 인해 청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머뭇거림이 완벽하게 사라진 듯했다. 청년은 다시 망치를 들어올렸다. 그리곤 남자의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두들겨 대기 시작했다. 팔, 어깨, 다리, 발. 망치로 때리면 때릴수록 청년의 마음속엔 이상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풀려나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대던 청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남자의 온몸은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한두 군데는 부러진 듯했다. 청년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다 이내 테이블에서 길고 날카로운 바늘을 집어들었다. 들어보니까 제법 큰 돈을 빌렸다면서? 근데 딱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서 의자 손잡이에 묶인 남자의 손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를 붙잡았다.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해. 그치? 누구는 돈 1000만 원에 중내 사내 하는데 그 큰 돈을 그냥 꿀꺽 하려고 했단 말이지. 남자는 격하게 반항했지만 청년을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손톱 밑에 가시 박혀본 적 있어? 그렇게 말한 청년은 남자의 손톱 밑으로 바늘을 박아 넣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바늘은 남자의 손톱 밑에 깊숙이 박혔다. 청년은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바늘 몇 개를 집어들었다. 바늘이 19개나 남았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칼집도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하고. 청년은 콧노래를 부르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사장이 철문을 열어준 건 5시간이 지난 뒤였다. 의자에 묶인 남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는지 엉망이 된 상태로 움찔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청년은 스탬프로 그런 남자의 귀를 찝어대고 있었다. 하고 있는 집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구만. 가끔 너 같은 놈들이 있지. 적당한 때가 되면 바로 악마가 되는 놈들. 솔직히 말해주는데 난 그런 놈들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아. 쓸모가 많거든.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녀석들 따라가. 이제부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방 안으로 덩치 좋은 사내 둘이 들어와 청년을 안내했다. 방을 나선 청년이 사내들에게 물었다. 혹시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도 제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닌 주먹질이었다. 청년이 쓰러지자 사내 둘은
거칠게 청년을 이렇게 세우더니 옆방으로 들어가 청년을 의자에 묶었다. 그리곤 청년의 입으로 제가를 물리고서 발버둥치는 청년을 두고 방을 나갔다.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거의 한나절 동안 방 안에 묶여 있었다.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사장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선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얘기해줘야겠구만. 니놈 덕분에 돈은 잘 받아냈어. 물론 약속대로 니놈 빚은 없는 셈 쳐주지. 빚이 사라졌다는 말에 청년은 안도했지만 자신이 왜 묶여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사장이 말을 이었다. 네가 여기 묶여있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간단해. 어제 돈 받아내면서 그놈이랑도 거래를 했거든. 얼마를 지불하건 간에 죽여버리고 싶은 녀석이 있을 테니 말이야. 그때 철문 안으로 온몸에다 붕대를 감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 옆방에 묶여 청년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던 그 남자였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돈만 있다면 사람 목숨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이 남자는 네 목숨을 샀어. 물론 네가 죽으면 네 몸뚱아리는 우리 거다.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남자만을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가 철문을 닫았다. 이봐. 팔아치울 만한 거는 안 상하게 조심하고. 사장이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자 남자는 쩔뚝거리며 청년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고통만이 담겨있던 눈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오로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망치를 집어 높게 들어 올리고는 청년의 앞에 섰다. 청년은 빚을 면제받은 줄 알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다. 청년의 절망 어린 눈빛에도 남자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다. 그리고 이내 바늘을 집어들었다.